15년 만에 다시 열린 조계종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이 회항됐습니다. 해외 포교, 유학 등으로 장기간 구조계를 수지하지 못한 사미 42명, 사민이 13명, 총 55명의 스님이 종단의 일원으로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어제 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투표를 통해 불교와 종단, 국민과 불자들이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구인사를 참배하고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일현 스님이 머물며 삼공유사를 편찬한 사찰 빛을 산 대견사가 접근성이 높은 도심의 불교 교육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모감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채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깨달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배움의 장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산 정법사 수자타 아카데미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열린 조계종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이 회항됐습니다. 해외 포교, 유학 등으로 장기간 구조계를 수지하지 못한 사미 42명, 사민이 13명, 총 55명의 스님이 종단의 일원으로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조계종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이 2박 3일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어제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된 회항식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정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비롯한 3사 7증사 스님의 증명 아래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사람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어렵다며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 정진에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구조계 받는 여러분들은 심신이 다 원만해서 부처님 제자가 명실공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법을 잘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구조계 수지로 조계종단의 일원이 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같은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의 출가 수행자들은 오직 부처님 법 그대로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로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고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행과 정법에 한층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에서 호계도감을 맡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수행 정진에 나가길 바랬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수계살림이시지만 평생 수행의 길에 큰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에 이어 15년 만에 봉행된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을 통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민이계를 수지한 후 해외 포교, 유학 등으로 장기간 구조계를 수지하지 않은 사미 42명, 사민이 13명, 총 55명이 종단 일원으로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어제 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투표를 통해 불교와 종단, 국민과 불자들이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전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된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에 참석한 후 곧바로 사전투표소를 찾은 겁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투표용지를 받은 진우 스님은 기표소에 들른 다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실장 우봉 스님, 재무부장 우화 스님과 문화부장 해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과 호법부장 보은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과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부시국장 스님들도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사전투표 후 진우 스님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반드시 투표를 해서 차선의 정치인이라도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투표는 우리 국민의 권리이자 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각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좋은 정치인을 뽑아서 우리 국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이제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해서 최고의 그 정치인, 조금 미흡하다면 그 차선의 정치인이라도 잘 뽑아서.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불교와 종단, 국민과 불자들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뽑히길 기대했습니다. 불교와 우리 종단이 함께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중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두 우리 국민과 불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적합한 정치인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정관계 인사들의 구인사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구인사를 참배하고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국정 운영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경 야선의 종지종풍을 설명하며 2년이 되면 농사짓고 기도하는 템플스테이도 권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정치적인 갈등의 해안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가 안녕과 국태 민안을 기원한 데 감사를 전했습니다. 교무부장 도웅 스님 안내로 대조사전과 설법보전을 참배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덕수 스님을 두 번째 예방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가장 많이 하는 공직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역에 가면 항상 템플스테이를 하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구인사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방송에서 한번 봤던 구인사의 그 신도들과 함께 김장하는 그 영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그때 와서 해보려고 하고요. 조계 총림 송광사가 어제 한식을 맞아 불기 2568년 춘계 달해를 조사전 옆 풍암 영각에서 봉행했습니다. 당장 현봉 스님,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 등 선원과 유런, 강원 등 산내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고승대덕 선사들의 영단에 감로차를 올렸습니다. 풍암 영각에서는 조선 중기 고승인 풍암세찰 선사와 그의 법맥을 이은 법손들이 송광사를 지키며 번창시킨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봄, 가을 한식과 중양절에 두 번의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해 참석 대중들은 법회를 마치고 초대 창건 조사와 선사들의 위패를 소지하고 유주무주 고혼을 위한 시식을 올려 사중의 평안과 무탈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 참가 어린이를 모집하고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 공간인 보림선원을 개방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봉선사는 오는 12일까지 6세에서 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8일 입방식과 삭발 수계식을 거쳐 다음 달 16일 환기하는 봉선사 단기 출가 동자승은 조계사 대신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봉선사는 특히 단기 출가 이상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보림선원을 동자승들에게 개방하기로 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봉선사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12일까지 진행하며 20일 부모 면담을 통해 23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아이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이 미래 세대 불교의 희망이라며 동자승들의 행복한 출가 생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현 스님이 머물며 삼국유사를 편찬한 사찰 비슬산 대견사가 불교 교육은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도심의 문화 공간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현 스님의 호를 이름으로 지은 모감 문화센터 개관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비슬산 대구 대견사가 지역 주민을 위해 불교를 학문으로 배우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공간 모감 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문화센터는 일현 스님이 대견사에 머물며 삼국유사를 편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스님의 호 모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슬산 정상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불교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견사 초입인 도심에 문화센터를 개관해 불자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지혜 정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과거에 가 있지 않은지 이걸 계속 실참 실수를 해서 부처님 제세시에 이 글자 표기를 못할 때 우리 가르침을 이렇게 외우고 하듯이 모감 문화센터는 지역민을 위해 사찰요리, 노래 강습, 불교대학 수업, 생활체육, 요가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 향유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천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바로 수레가 두 바퀴가 있는 것과 똑같고 실천력과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이타는 내 스스로한테도 이익되고 남에게도 이익되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상부보리하고 하중생하는 그와 같은. 대견사는 개관식에 이어 모감불교대학 9기 졸업식과 10기 입학식을 열고 불법 홍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대견사 모감문화센터는 신행과 교류 교육을 넘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간으로 역할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채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깨달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배움의 장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현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공양간이 단정한 복장의 불자들로 북적입니다. 마산 정법사가 지난 28일 작게는 자신의 몸과 마음, 크게는 지구의 건강까지 살리자는 의도로 수자타 아카데미 강좌를 열었습니다. 첫 수업은 계절에 맞춰 봄 향기 가득한 제철 한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강좌에 참여한 불자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정화요리 연구가 수인 스님의 강의를 경청합니다. 건강경을 세기하는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 자체가 나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나에 대한 경계를 없애는 걸 텐데 그것이 채식과 환경과 너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음식들, 또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들을 비건하고 좀 접목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어요. 수자타 아카데미를 위해 정법사는 33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아카데미는 20명씩 오전, 오후 두 팀으로 월 1회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매 수업마다 3가지 이상의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강좌는 봄을 상징하는 쑥애탕, 미나리 새송이 초무침, 통들깨 무전 등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재료로 선보였습니다. 채식버거, 채식 중화요리 등 사찰 음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비단 음식 수업에서 멈출 것이 아니니까 뒤에 바로가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바로 공양까지 또 아이들 바로 공양 시간까지 수많은 것이 일어날 공간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법사는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만든 음식을 정진 중인 선방 스님들께 공양하고 지역 주민과도 나누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수자타 아카데미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찰 음식 지도자를 배출하는 요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참선재단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정통불교 종단 위양종 영화 스님을 초청해 3일 선칠 수행을 진행했습니다. 참선재단 제주 원명선원이 내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는 영화 스님 초청 선칠 수행에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130여 명 사부대중이 참가했습니다. 새벽부터 좌선과 걷기 명상, 수행을 반복하고 법문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는 선칠 수행은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이 인도 성지순례 중 기원정사에서 채수한 성수를 회룡선원 배롱나무에 합수하고 신행에 더욱 정진하길 다짐했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은 개산 20주년을 기념한 인도 성지순례에서 기원정사 우물을 채수해 무명사 회룡선원 배롱나무에 합수하고 재발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무명스님은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신 인도 기원정사 우물에서 채수한 성수를 합수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고 한국 불교가 중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무명사는 앞서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 보리수 나무에 회룡선원의 채수를 합수하는 의식도 봉행했습니다. 주방기물연합회가 BTN 붓다회 광주사찰 순례단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일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주방기물연합회 회장 이취임식과 자비의 쌀 500kg 전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영래 신임 회장은 BTN 붓다회 순례단에 쌀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4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종교인구 감소 등으로 군법당이 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육군 제17보병사단 호국 연주사는 군법당의 틀에서 벗어나 문화공간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비교 종교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진 스님은 불교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보신문이 매주 법회 때마다 불자들의 발걸음이 증가하고 있는 육군 제17보병사단 호국 연주사를 조명했습니다. 종교인구 감소와 스마트폰 지급 등으로 군장병 유치와 신도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호국 연주사는 장병들에겐 문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 여파로 종교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지 원경 스님이 불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불교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매주 금요일에는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군 장병 등을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인근 사찰, 유적지 탐방과 최신 영화, K리그 관람 등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호국 연주사가 활력을 되찾은 군법당으로 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교 종교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진 스님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가톨릭대학인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강의하는 홍진 스님은 탈종교화 시대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시도를 통해 교리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불교도 불교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수용하고 불교를 확장해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한 성경 수행법과 영적 체험을 공유하는 방식을 불교에서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타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불교 발전을 위한 길인 동시에 공생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